자, 계속해서 진도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요약집 5쪽 보시면요. 납세무의 성립과 확정. 자, 일단 여러분 조세 총론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어쨌거나. 그래서 납세무 성립은 재작년에 나왔었고요. 재작년이죠. 예, 그 다음에 납세무 소멸세가 그 전에 나왔었는데 어쨌거나 요 납세무 성립과 확정은 조세 총론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정리해둘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양가를 1번 납세무 성립부죠. 즉 납세무 성립은 언제 납세무가 발생한 걸로 볼 거냐 그 얘기야. 납세의무가 언제 발생한 걸로 볼 거냐. 이게 바로 납세의무 뭐예요, 여러분? 성립. 근데 적어주세요, 여러분. 납세 의무의 성립은 이미 몇 번씩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는 당해 세목의 뭐에 따라서 결정된다, 여러분? 성격. 요거 꼭 지켜주세요. 당해 세목의 성격. 이렇게 시험 공부하는 것도 보면 이렇게 사람들 보면 성격에 따라서 결론은 합격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되지 않나 싶어요, 저는. 예. 머리가 좋은 거냐 나쁘냐가 아니라 성격에 따라서 꾸준하게 공부를 하는 분이 계시고 그냥 들순 날순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는 항상 그런 분들이 불안해요. 제가 강의를 20년을 넘었지만은 항상 합격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차이점은 별거 아니야. 그냥 변함없이 꾸준하게 앉아있는 사람. 강의 시간에 꾸준하게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붙고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월수 찍고 뭐 하여튼 버라이티한 사람도 있죠. 예. 인생 자체가 버라이티하죠. 힘들어요, 그러면. 자, 무슨 말하고 싶은 거냐? 열심히 하라 그 얘기야. 자, 그래서 여러분 당해 세목에 따라서 결정된다. 별표 2개.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취득세 등록세 앞에다 묶으세요. 뭐라고 적어놔요, 여러분? 얘는 무슨 세? 행위세. 예, 행위세죠. 그래서 취득세와 등록세 가장 중요한 성격은 무슨 세다, 여러분? 행위세다. 그래서 앞에다 적어 취득세 등록세 묶어놓고 행위세. 그러면 행위세는 항상 언제 납세무 성립한다, 여러분? 행위 시점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봐. 뭐라고 했어? 뭐뭐 하는 때 나오잖아. 뭐뭐 하는 때. 취득세 뭐 할 때? 취득할 때 뭐 당연한 거죠. 등록세 등기 등록하는 때 뭐뭐 하는 때. 그죠? 뭐. 그다음에 여러분 거기 제지종 무슨 세야? 제지종은 뭐야, 여러분? 보유세죠. 뭐 보유세. 세는 묶으셔죠. 제지종 보유세. 보유세는 항상 언제다고? 과세 기준에다 뭐 주워 먹는 거야, 이건 나오면 출 때는 맞으라고 주는 거야. 다만 제작 나왔던 더럽게 어렵게 나와서 그랬을 뿐이지. 자, 그래서 제지종은 다 언제? 과세 기준이죠. 근데 다음 페이지 한번 잠깐 보세요, 여러분. 다음 페이지. 시험에는 뭐가 나왔나 했더니 그 뒤에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기타 지방세 및 국세 쪽에서 보시면 여러분 거기 주미세 있죠.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이 출제위원이 공무원, 지방제 공무원을 시험 문제를 내는 건지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낸 건지 얘는 똥오줌을 못 가리고 그냥 된 것 같아. 그래서 이걸 냈어요. 예, 그래서 참 알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그 3번 자동차세도 냈어요. 자동차세도.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우리 자동차세 1년에 몇 번 내죠, 여러분? 2번 내잖아. 6월 상반월 하나, 12월 상반월, 아니 하반월이죠. 죄송합니다. 6월 하반월, 12월 하반월. 그래서 납기가 있는 달에 1일이다. 네, 이거를 시험 문제 내기로 했었어요. 더 이상 안 나올까? 저는 뭐 안 나온다 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다시 가셔갖고, 네. 양도소득세. 저는 이걸 잘 보라 그러고 싶네요, 여러분. 양도소득세. 소득세는 원칙과 예외로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원칙과 예외. 예외가 더럽게 많어. 원칙은 여러분 소득세는 전혀지 무슨 세야? 기간세죠. 앞에다 적어놔요,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는 앞에다 적어 기간세죠. 기간.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부과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소득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야?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우리 첫 시간에 했었죠? 그래서 얘는 언제, 여러분? 과세기간에 뭐 할 때, 여러분? 끝날 때. 그래서 끝났다라고 해서 서울 종로 보신가서 뭐 하죠? 보신가 타종하죠. 땡. 작년 바로 팽수도 나왔죠.
안녕하세요, 뱅수야.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없었던 걸로 합시다. 이거는 딴 데서 먹혔는데 여기는 안 먹히네. 자, 그래서 요 과세이 끝났다 해서 종각 타종하죠. 예, 그럼 바로 여러분 올해도 이제 종로에서 보신각 타종할 때 소득세 과세기간이 끝났구나. 소득세 납세가 발생한 거죠. 자, 이게 원칙이고 예외로서 여러분 두 가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째, 예정신고는 양도소득세. 이줄 예정신고는 양도세요. 예정신고는 양도소득세. 그러면 밑줄 언제라서 여러분 밑줄 과세표준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아까 제가 오늘 날짜로 양도했다. 오늘 날짜로 양도하면 언제라서 말일. 5월 말일에 바로 뭐야 여러분? 예정신고는 양도소득세 납세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로부터 몇 월 이내가 되는가? 2월 이내가 되는 거죠. 2월 이내.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또 가장 많이 보는 게 바로 뭐죠 여러분?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죠. 원천 징수. 원천 징수는 언제 해요 여러분? 돈 줄 때. 돈 줄 때를 조금 이제 법률 표현한 게 소득 금액 또는 수익 금액을 볼 때 여러분 지급하는 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돈 줄 때. 여러분 회사 다닐 때 회사 다닐 때 근로 제공하고 매달 급여 받죠? 월급 받죠? 그때 월급을 주는 사장놈이 거기에 대한 뭐를? 소득세를 빼고 주죠? 돈 줄 때 세금부터 떼고 준다. 이걸 뭐라 한다 여러분? 원천 징수. 돈 줄 때부터 아예 세금 떼고 준다. 이게 원천 징수 여러분. 원천 징수는 언제 여러분? 돈 줄 때. 돈 줄 때를 뭐라 표현한 거야 여러분? 소득 금액 또는 수익 금액을 볼 때 여러분 지급하는 때. 거기 나와 있죠? 원천 징수 소득세 밑에 나와 있잖아. 또 적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이거 같이 합시다. 소득세! 그럼 무조건 소득세 몇 프로? 10%를 뭘로 온다고 해서 여러분? 지방소득세 온다고 했죠. 그리고 원천징수를 지방세는 뭐라 표현했어요 여러분? 원천징수를 지방세는 뭐라 표현한다고 해서 특별징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얘들 꼭 같이 다닌다고, 꼭 같이 다니는 세트다고. 즉 원천징수한 소득세 그러면 자동적으로 뒤에 뭐가 나온다? 10%의 지방소득세가 쫓아온다고. 꼭 같이 다닌다고 얘들은. 그러면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 언제 납세 성립하냐? 그럼 뭘 쫓아오면 돼? 원천징수할 때. 소득세 등을 뭐 할 때? 여러분? 원천징수할 때. 이게 가장 기본 포맷이야 여러분. 이게 가장 기본 포맷이야. 자 보세요.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있네. 묶으세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묶으세요. 묶었어요. 적으세요. 무슨 세 여러분 얘들은? 부가세. 그렇죠. 이제 물이 올라오는 분들이 계세요. 1월달부터 꾸준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점점 올라옵니다. 실력이. 제가 여러분도 느껴 올라오는 게. 들리기 시작하거든.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은 이제 알아간다는 얘기야. 근데 나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저놈이 분명히 우리나라 말을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그럼 그분하고 나하고는 이제 상극인 거야. 너는 너, 나는 나. 우리 집 아저씨와 똑같은 거야. 자, 그래서 제 말 알아들어야 돼요. 원천 징수하는 이제 지방교육세 죄송합니다.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묶어서 부가세. 부가세는 뭘 쫓아가요? 항상 여러분 본세. 시험에 자꾸 나오잖아. 제가 여러분 그때 회차를 표시한 거는 몇 회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구구나. 그걸 보라는 얘기야. 회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구나. 그런 걸 느껴야지. 어떤 게 시험에 나오는 건지 어떤 게 시험에 안 나오는 건지 그걸 모르면서 공부하면 힘들죠. 자, 지방소득세 갈까요? 지방소득세 하여튼 뭘 쫓아가는 거 무조건 소득세. 그래서 거기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등의 납세를 할 때 여러분 성립할 때 그렇죠. 인지세 갈까요?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할 때 여러분 작성할 때. 여러분 여기서 과세문서 뭐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요 과세문서 중에서 우리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게 뭐랬어? 부동산 매매 계약서 꼭 기억하라고 그랬잖아.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하면 거기에 뭐가 붙어야 된다고? 인지가 붙어야 된다고. 그럼 요즘 인지를 붙이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전자납부한다고 그랬죠? 가산세는 가산할 국세, 지방세 쫓아오면 되는 거죠, 뭐.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기타 있는데, 기타. 자, 1번. 수시부가에 의하여 징수는 국세나 지방세 났죠? 수시부가는 언제? 수시부가 사유가 뭐 할 때? 발생할 때. 거기까지만 봐. 아이, 그 다음에 거는 보지 마. 6번.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거. 납세조합이 안 나왔죠. 중간이라. 7번이 시험에 나왔었죠. 그 기타는 여러분, 그냥 보지 마세요.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한테. 지금 앞에 것도 못하고 있는데, 기타도 들어갈 필요 없죠. 자, 납세무 확정 갑시다. 얘가 지금 시험에 안 나오고 있어. 얘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납세무 확정 출전에 얘기했다면 이미 납세무 성립과 그다음에 납세무 소문이 이미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이걸 또 물어보기는 부담스러워. 그러면 결국은 출전에서 찍는다면 뭐예요, 여러분? 납세무의 확정. 자, 요거 납세무 확정 갑시다. 별표 2개. 납세무 확정. 그럼 여러분 납세무 확정을 적어. 확정을 뭐 확정하는 거야, 여러분? 세액을 결정하는 거야. 세액을 결정. 세액을 결정하는 거야. 다시 한번. 납세무의 성립은 납세무가 뭐 하는 걸 말하는 거고, 발생하는 거. 납세무가 발생하는 걸 말하고, 납세무 확정은 여러분, 뭐? 세액을 결정하는 거. 얼마예요? 네, 그렇죠. 이때 얼마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어놓어. 얘는 당해세목의 뭐를 보고 결정한다? 당해세목의 부가징수. 요거를 보면 부가징수 방법에 따라서 결정됐죠. 그래서 뭘 갖고 판단 기준을 저는 알아둬라. 저는 이걸 강조해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무조건 그 세법에 나온 게 왜 나왔는지, 어떻게 나온 건지, 그걸 조금 한 번 더 본다면 여러분 아주 쉬워지는데. 납세무 확정은 이걸 꼭 적어놓으세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납세무 확정은 뭐를 말하는 거다? 당해세액을 결정하는. 얼마예요? 결정하죠. 이때 이걸 결정하는 방법에는 당해세목의 부가징수 방법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부가징수. 프린터 계속 갖고 다니야 돼요. 필수 핵심 정리. 그걸 계속 갖고 다니세요, 저는. 아니면 요약지, 뭐 하여튼, 한 놈을 그냥 잡아야 되는데, 저는 일단은 여러분이 공부할 시간이 적으니까, 세법은 특히, 프린트를 먼저 봐라. 프린트가 더 급하다. 제일 급해. 자, 부가징수 방법 뭐가 있고, 여러분? 신고, 납부. 뭐가 있어요, 여러분? 보통징수. 뭐가 있어요, 여러분? 특별징수. 자, 이거 어디서 나오는 말이야? 지방세에서 나오는 말이라 그랬죠. 그럼 국세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국세에서는 신고, 납세. 요거 뭐라고? 정부 부가과세. 요걸 뭐라 한다, 여러분? 원천징수. 또 적겠지? 이럴 때부터 한 거. 외워라. 이때 신고 납부는 대표인 것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취득세, 등록면허세, 국세는 뭐예요, 여러분? 양도세. 어떻게 외자? 취득량. 무슨 세목이야? 신고 납부 세목. 보통징수 뭐? 제지죠? 어떻게 해요? 적고, 또 적고. 열심히 적어.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취득세 등록면허세 묶어. 뭐야 여러분? 신고 납부죠. 그럼 여러분 신고라는 말이 나오면 이 신고는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 중에서 누가 액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여기는 납세 의무자 액션하는 거죠. 그래서 납세의무자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고. 그래서 여러분 신고 그러면 항상 누가 하는 거다고? 납세의무자 하는 거죠. 납세의무자. 보통징수 또는 정부부가세는 누가 하는 거예요? 액션을? 과세권자죠. 과세권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 여기서 요거 얘기하고 싶은 거가 뭐냐면 신고 그러면 항상 신고는 누가 하는 거고 납세의무자 하는 거야. 결정 그러면 이걸 누가 하는 거야?
과세권자. 요게 포인트 딱 자리 잡혀 있어야 되는 거야. 세금에 대한 결정 권한은 세금 때리는 결정 권한 누구한테 있다는 얘기야? 과세권자한테 있잖아. 세금은 과세권자 결정하는 거잖아. 이거는 여러분 수당가 봐. 취득량 대표가 무슨 세모가 여러분? 신고 납부 세모. 그러니까 얘들은 반드시 뭐가 나오래요? 반드시 취득량은 신고 기한이 나오죠. 얘는 반드시 뭐가 나와? 납부 기한이 나오죠. 나오는 용어 자체가 다르다니까. 돈 줄 때 세금 때는 대표 세금이 뭐랬어? 돈 줄 때 세금 때는 대표가 뭐랬어? 소득세. 소득세! 그럼 뭐가 나와야 돼 무조건? 지방소득세. 몇 프로? 10%. 자꾸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국세에서 원천징수를 지방세 뭐라 표현한다 그러면 특별징수 또 묻죠? 아까도 묻고 지금도 또 묻고 얘들은. 자, 그 다음에 제지종. 거의 취득세, 등록세 무슨 세목이야? 신고납부 세목. 그래서 밑줄 납세문자 뭐 할 때? 신고할 때.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 납세문자 뭐 하면? 신고할 때 할 때다. 근데 예배대로 밑줄 뭐를 안 했대? 신고를 했대 안 했대? 안 했대. 그럼 누가 결정해야 돼? 과세권자죠 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대. 그럼 어쩔 수 없죠 뭐. 과세권자의 결정이죠. 요때는 뭐가 추가되는 거야 여러분? 신고를 했는데 안 해서 얼로 왔어? 결정. 그럼 뭐가 부과돼 여기는? 가산금이야? 가산세야? 가산세죠 여기. 요놈이 쫓아져 가산세. 요때 납부기 할게 납부를 안 했대. 요때는 뭐야 이제? 그쵸? 여기는 가산금. 그럼 봐 요런 끝자를 잘 봐야지. 끝자를 여러분. 출제는 끝자 갖고 장난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출제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식을 좋아하는지 자꾸 보란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보세요. 그런 이유가 그런 거야. 자. 근데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보실래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특징 놓치면 안 되죠. 원칙은 누가 결정한다고요? 정부죠. 이게 원칙이야. 근데 예배적으로 납세문자 보면 신고하면 그때는 정부의 결정은 있었던 걸로 보고 없었던 걸로 보고 없었던 걸로 보고 납세문자 뭐해서 신고해서 확정이 되죠. 그냥 종부세 시험에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거야. 출제는 이런 거 좋아한다니까. 자, 양도소득세 취득량 뭐야 여러분? 신고 납부세무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말 나와? 신고할 때 누가? 납세무자가 신고를 안 했다고 그러면 정부가 뭐 할 때? 결정할 때 그때 나오죠. 이 틀이잖아요. 이 틀. 이 틀 안에서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이 틀.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틀을 봐라. 이 틀을 봐고 나야지 무조건 거기 나오면 취득세나 등록세 된다. 등록세 어떻게 한다. 재산세를 어떻게 한다. 이걸 무조건 하나하나씩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큰 틀을 잡아놓고 틀 속에서 갖다 맞추면 되는 거죠. 자, 농특세, 지방교세 묶으셔야 되겠죠? 왜 묶어? 부가세. 부가세 뭘 쫓아가라 무조건? 본세. 지방소득세 뭘 쫓아가라 무조건? 소득세 쫓아가야 되겠죠 뭐.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인지세, 원천징수한 소득세, 특별징수한 지방세 묶으세요. 그리고 별표 2개. 요새는 묶고 인지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특별징수한 지방세 묶으세요. 그래서 납세무가 뭐하면 성립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어떻게 된다 여러분? 확정된다. 잊지 마세요. 여기 밑줄 쳐. 별도의 절차. 별도의 절차. 여기서 별도의 절차는 뭐야 여러분? 납세무자의 신고 또는 뭐야? 과세권자의 결정 이걸 말하죠. 다시 한번 인지세, 원천징수한 소득세,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 납세무 하면 성립한 별도의 절차 이시 없이 세 개 어떻게 된다? 확정된다 그랬죠. 이때 별도의 절차는 뭐를 말한다? 납세무자의 신고 또는 과세관청이 뭐예요 여러분? 결정. 네. 그런 게 필요 없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거야. 가산세 뭘 쫓아간다 여러분? 가산할 국세나 지방세 쫓아가면 되겠죠.
자, 납세물 소멸 사유가 바로 이제 나왔었죠? 28회 때요? 29회 때, 28회 때죠? 재작년. 그래서 소멸 사유가 나왔었죠? 자, 이제 안 나오겠죠, 뭐. 그냥 눈으로만 봐. 납부 충당, 부가의 취소, 제척 기간의 만료, 밑줄 제척 기간 만료, 징수권 소멸 시효의 완성. 예. 자, 여기 봐. 납세 의무가 성립. 그럼 납세의무 성립해서 납세의무가 뭐 했다는 얘기야? 발생했다. 그 얘기죠. 납세의무가 발생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액을 어떻게 하는 거죠? 결정하죠. 이게 바로 납세의무 뭐예요, 여러분? 확정이죠. 여기서 뭐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액이 결정되죠. 그리고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에서 납세의무를 이행하느냐, 이행하지 못했냐에 따라서 납세의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멸되는 거죠. 이때 납세 의무가 발생해서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바로 뭐라냐? 부가권이랍니다. 부가권. 세금을 때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가? 과세관청, 내가 부동산 취득해서 잔금 지급 오늘 부동산 취득했어. 그럼 나 취득해서 취득세 납세의무 발생해서 안 했어? 했어. 그럼 나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해서 과세관청이 세금을 때릴 수 있는 권리를 뭐라 한다 그러면? 부가권. 근데 이 부가권, 즉 세금을 때릴 수 있는 권리의 과세관청의 권리는 영원히 이 기간이 존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만 존속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 여러분 민법에서 배웠던 제척기간이죠. 제척기간. 제척기간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권리의 뭐 여러분 존속기간이야. 권리의 존속기간. 과세관청이 여러분한테 세금을 때려주는 권리의 부가권은 영원히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만 존속한다는 얘기야. 그걸 뭐라 그런다 여러분? 제척기간이죠. 자, 그거에 대해서 납세의무자 뭐 하거나 신고를 하거나 정부가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납세의무가 뭐였어요? 이제 확정됐죠. 그럼 그 확정된 것을 이제 받아내야 되겠죠. 이게 바로 뭐 여러분? 징수권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가권, 징수권 이런 게 다 달라요, 여러분 용어 자체가. 그런데 이 징수권을 행사를 안 하는데 과세관청이 세금을 안 받고 있대. 그럼 여러분 민법에서 배웠죠? 권리에서 낮잠을 자는 사람은 뭐 보호를 할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 뭐 그러면서 뭐 소멸시효 뭐 이런 거 배웠을까? 내가 권리에서 낮잠을 자느냐? 씨 맨날 쫄고 있다. 자, 그럼 그 권리를 없애버리는 게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소멸시효죠, 뭐. 그러니까 부가권에 대한 제척 기간이 어떻게 되거나 만땅됐다고.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어떻게 됐다고? 완성됐다. 그러면 이제 납세의무가 어떻게 되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납세의무가 소멸되면 과세관청은 과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 의무자도 납부를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제 과세관청 납세의무자 모두 액션을 뭐 아무것도 못해요. 납세의무가 뭐하면 여러분? 소멸. 그래서 여러분 거기 3번 보세요. 부가권이 뭐 여러분? 제척기간이 어떻게 됐다고? 만땅됐다고.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어떻게 됐다고? 완성됐다고. 이거와 여러분이 그 밑에 납세의무의 밑줄 사망 또는 법인의 합병, 요거는 소멸사유가 아니라 뭐 여러분? 승계사유죠. 승계사유. 이거 섞어놓고 실제는 소멸사유 찾아봐 그렇게 물은 거죠. 또 안 나와 얘는. 눈으로만 봐. 눈으로만 봐. 그 대신 여러분 뭘 봐야 되냐? 요걸 봐야 돼 이제. 그럼 얘는 이미 나왔기 때문에 노출 안 돼. 그럼 뭘 봐야 돼 이제? 제척기간, 소멸시 요걸 봐야 된다고 이제 나온다면.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제척기간 정리했죠. 자, 일단은 국세나 지방세나 사기 그 밖에 무슨 행위가 나면 부정행위. 하여튼 국세나 지방세나 무슨 행위가 나면 부정이란 말이 나오면 끝난 거야. 더 이상 생각하지 마 여러분. 몇 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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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국제거래인 여객거래일 때는 15년이다. 뭐 그게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지방세나 국세나 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다. 저거 무신고죠. 단순 무신고했던 제적은 몇 년이라면 7년. 즉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양도소득세를 뭘 안 했다. 신고 자체를 안 했다. 단순 무신고 몇 년이다 그러면 7년이죠. 7년. 근데 취득세에서 여러분 단순 무신고 밑에 위에 10년짜리가 있죠. 거기 뭐 있어요 여러분? 밑줄 상속 또는 증여, 명의신탁 또는 타인의 명의 이런 것도 요새는 묶어. 그리고 저거 얘들은 뭐야 여러분? 악질 무신고죠. 그럼 이때는 무엇지만 무신고지만 부정행위와 똑같이 몇 년짜리인데 여러분? 10년. 그래서 여기 악질 무신고 적어놔. 악질 무신고.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내가 부동산을 상속을 받았거나 증여받았다? 이 사람 좋아 안 좋아? 좋아요. 그러니까 상속받았대, 증여받았대 여러분. 근데 거기에 대한 뭐를 신고를 취득세를 뭐로 안 해서 신고를 안 한 거야. 그럼 너는 악질로 안 한 거로 보는 거야. 그래서 몇 년에 이때는 10년. 또는 명의신탁 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해 남의 명의로 취득했다. 자기 명의로 이제 사실상 취득하는 거. 죄질이 무거 안 무거? 무겁죠. 또 타인의 명의로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과점 주주가 돼서 취득세를 신고를 했는데 취득세 신고 안 했다는 얘기야. 악질 무신고야. 여기 세 가지 악질 무신고 몇 년? 이때는 10년. 이게 아닌 단순 무신고는 몇 년이야? 7년. 예, 보셔야 돼요. 거기 여러분 국세에 보시면 법정신고 기한까지 과세표는 신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단순 무신고 해놓고 7년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옆에 가르고 닫고 10년짜리 있죠. 네, 거기서 가르고 열고 10년짜리 지워버리세요. 그냥 7년만 남겨놔. 다시 한번 국세에서 법정신고 기한까지 과세표는 신고를 제출하지 않았다. 단순 무신고했죠. 여기 뭐 7년짜리와 가르고 닫고 몇 년짜리가 있으면 10년짜리가 있는데 10년짜리는 지우시다. 그냥 7년짜리. 왜냐면 10년짜리 그 밑에다 따로 빼놨으니까 지방세로. 자, 그리고 이렇게 10년짜리와 7년짜리가 아니면 나머지 시제림으로 그 몇 년짜리가 되는 거라면 5년. 자, 10년짜리와 7년짜리가 아니면 나머지 몇 년이다 여러분? 5년. 5년. 그래서 국세 5년에 여러분 거기 7년 있죠? 가르고 닫고 7년 있죠? 네, 그거 지우세요. 7년. 이렇게 화이트로 지워. 별표 2개는 내버려 두고 7년 자체를 지워버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그 밑에 당구장 있네. 별표 2개짜리 박스 밑에. 뭐 밑줄 부담부 증여 또는 양도소득세. 부담부 증여세에서 증여세 함께 양도소득세가 되는 여기 밑줄죠.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라서 여러분 저거 채무인수액이죠. 채무인수액은 무슨 양도? 유상. 그러니까 그럼 몰라 내야 돼? 양도세. 이때의 양도소득세지만 본질적 계약이 무슨 계약이니까? 증여계약이니까 뭘로 쫓아가라? 증여세 쫓아가라 그 얘기입니다. 자, 지방세에서 여러분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밑줄 쳐. 무슨 이거? 과소신고. 또 뭐야 여러분? 재산세. 또 하나 있죠. 뭐 지역, 자원, 시세 하나 더 적어놓으시래 여러분. 재산세 옆에다 하나 더 적으라고. 뭐라고? 지역, 자원, 시세세. 국세 쪽에는 뭐가 있죠 여러분? 종합부동산. 아, 이거 뭐죠? 재지종. 보유세 제척되는 몇 년이구나? 5년. 그게 바로 작년 시험에 나왔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소멸시효 갑시다. 소멸시효. 자, 소멸시효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국세, 지방세 둘 다 몇 년이야 여러분? 5년. 다만 5년의 예외가 두 가지가 있죠. 국세 쪽에서 예외가 하나 있고 지방세에서 예외 하나가 있죠. 그래서 지방세는 얼마 이상일 때 밑줄 5천만 원 이상. 국세 때는 얼마 이상일 때 5억 원 이상이죠.
저거 고액이죠. 그래서 지방세에서 바라보는 고액은 얼마를 말하고 여러분? 5천만 원 이상이고 국세에서 바라보는 고액은 얼마 여러분? 5억 이상일 때. 이때는 소멸시 기간이 5년이 아니라 몇 년이에요 여러분? 10년이죠. 10년. 자, 이렇게입니다. 자, 8쪽 갈게요. 이제 부동산 관련 조세. 자, 부동산과 관련된 조세로서 여러분 뭐 보실 것은 여러분 2번 부동산 활동에 따른 조세 분류 있죠? 찾았어요? 네, 여기만 별표 하나 칩시다. 이거 작년 시험에 나왔죠? 여기서도 낼름 주워 먹는 문제 나왔죠? 심지어는 학개론에서도 시험에 나왔죠? 여기서. 자, 부동산 활동 크게 몇 가지 구분해? 세 가지. 부동산을 뭐하거나 취득하거나 그 다음에 뭐 보유하거나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처분하는 활동 이렇게 세 가지 구분하죠. 이때 여러분 우리 첫째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이걸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 앞글자 따갖고 농부 이렇게 외우자 그랬죠. 농어촌 특별세 농자 부가가치세 때 부자 순서 바꾸면 농부잖아. 농부는 부지런한 분들이죠. 그래서 그분들은 아침 점심 저녁 다 일하잖아. 삼시세끼 다시 하죠 여러분. 아침 먹고 좀 이따 점심 먹고 나서 또 먹고 저녁 먹고 그리고 또 자 그리고 다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새끼 재웠다. 그래서 농부 뜰 때도 취득할 때도 보유할 때도 처분할 때도 모든 단계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 낼게요. 농어촌 특별세 부가세는 뭐야 여러분? 모든 단계에서 발생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죠. 무슨 단계? 모든 단계. 농부는 모든 단계야. 아니면 여러분이나 따로 이렇게 정리해야 되죠. 농어촌 특별세 부가세는 모든 단계 이거. 그 다음에 2번 지방교세. 여기다 1번 2번 붙여다 3번 이렇게 붙여 번호 붙여. 번호 붙여. 그래서 지방교세 2번. 얘는 뭐 할 때만 발생한다 여러분? 취득할 때와 뭐 할 때? 보유할 때죠. 처분할 때는 안 나오죠. 자, 3번 뭐 지방소득세죠. 지방소득세 뭐 할 때는 발생 안 하고 취득할 때는 발생 안 하고 뭐 할 때? 보유와 처분할 때 발생하죠. 요거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4번에 인지세 보세요. 인지세. 취득할 때 발생하고 언제 발생하죠? 처분할 때죠. 그래서 바로 4번 인지세 붙여. 인지세 뭐 할 때? 취득과 처분 단계죠. 뭐 할 때는? 보유할 때는 발생 안 하죠. 됐어? 그래서 1, 2, 3, 4 이게 제일 중요한 포맷이고요. 나머지 뭐 여러분 취득세 등록세 당연히 무슨 단계 여러분? 취득 단계. 상속세 증여세 다 무슨 취득이야? 무상 취득 단계죠. 보유세 갈까요? 재지종. 보유세 세 가지 뭐? 재지종. 재지종이 뭐? 재산세, 지역자본시설세, 종합부동산세죠. 그리고 거기 여러분 소득세, 법인세 밑줄 쳐. 한 줄로 묶어. 소득세, 법인세 밑줄 치고. 저거 무슨 소득이죠 여러분? 부동산을 보유할 때 발생한 소득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부동산을 보유할 때 발생한 소득 뭐? 임대소득 저거. 임대소득.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실무 나가면 제가 꼭 누구 잡으라 했어요 여러분? 임대사업자 못 잡으면 게임 끝난 거야 여러분. 임대사업자 잡아야 돼. 그래서 임대소득이 바로 발생하죠 보유할 때. 그래서 임대소득의 귀속자가 개인이면 뭘로 가고? 소득세. 법인이면 법인세로 가라 그 얘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거기 소득세, 법인세 밑줄 쳐놓고 무슨 소득에 대한 거다? 임대소득. 자, 처분할 때 갑시다. 자,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세 놈 묶어.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인지세 이렇게 묶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다 적어. 무슨 소득이 여러분? 여기는 양도소득이죠. 아까 보유할 때 무슨 소득이었고? 임대소득. 지금 부동산을 뭐 하니까? 처분하니까 뭐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 바로 양도소득이 나오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누구일 때 부과되고? 개인. 법인이면 법인세. 자, 여기 봐. 집중해. 부동산 처분할 때 여러분 이거 잠깐 봅시다. 부동산 처분할 때 무슨 소득이 발생한다고? 양도소득이야. 근데 양도소득이 누구냐에 따라서 개인이다, 법인이다. 그래서 양도자가 누구면? 법인이면 뭐로 가셔야 되는 게 여러분? 법인세로 가셔야 되죠. 개인이면 뭐로 가셔야 하는 얘기야? 소득세로 가셔야 하는 얘기야. 소득세. 근데 이때에 여기 봐. 소득세가 과실화돼 그 양도행위의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사업성이 없다. 사업성이 없는 일시적 우발적 양도할 때 뭐로 가고? 양도소득세야. 이런 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이제. 근데 개인이 사업행위를 양도했다. 이 양도가 사업으로 인한 거야. 사업으로 인한 거. 그럼 뭘로 가셔야 하는 거야 여러분? 종합소득세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두 가지가 나왔죠.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두 놈 나왔죠. 처분할 때. 왜 나왔는지 알아라. 이제 그 얘기야. 왜 나왔는지. 아까 보유할 때 보유할 때 뭐가 나왔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나왔죠? 이때 보유할 때 발생한 소득은 무슨 소득이고? 부동산을 보유할 때 발생한 소득은 뭐고? 임대소득. 우리 이제 어디로 왔어요, 지금? 처분. 이게 무슨 소득이야? 그러니까 요런 걸 봐야 된다고, 요런 걸. 무슨 소리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제는. 그래서 임대소득의 귀속자가 개인이면 뭘로 가셔야 하는 얘기고, 소득세, 어떤 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뭘로 분류가 되죠? 세법은 공부 안 해도 다 점수 나오겠죠? 어? 작년 합격생들한테 물어봐요, 여러분. 너 세법 몇 개 맞았냐, 작년에? 7개, 8개밖에 못 맞췄어. 합격생들 평균적으로. 여러분들 공부는 제일 안 해요. 공시법, 세법을 제일 안 합니다. 근데 우스운 건 자기가 공부 자체를 안 해놓고 점수는 안 나왔다고 투덜투덜 대는 놈들이 있어요. 몇 명을 공시법과 세법은 공부를 안 해도 점수가 나오는 과목이냐고. 그래서 작년 합격생들 여러분 합격수기 봐봐. 합격수기를 보면 점수 분포도 보면 중개법이 제일 고득점 하죠. 공시법 세법 거의 60점 평균이네. 딱 거의. 그리고 뭐야 여러분? 공법이죠. 공부는 제일 많이 해놓고 점수는 제일 안 나오고. 그래도 그나마 조금 중개사법을 챙긴 사람은 점수를 올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공시법, 세법에서는 최소한 여러분이 60점은 더 맞아야 된다. 이렇게 목표를 잡아야 되고. 그래서 공법에서 잃어버린 걸 어디서 커버해야 돼요, 여러분? 중개법에서 커버해야 되죠. 이런 전략이 필요해. 근데 여러분 전략 없는 게 전략이죠. 그냥 그날따라 기분에 따라서 했다 말았다 자, 마무리합시다. 임대소득의 규소자가 개인이 아니라 뭐다? 법인이다. 그럼 뭘로 가서 해라 여러분? 법인세니까 법인은 묻지 마. 그냥 무조건 법인세야. 순자산 증가세에 따라서 얘는 무조건 그냥 법인세야. 무조건. 근데 개인은 아니다는 얘기야. 좀 봐두셔야 되죠. 이제 조정도까지 나가야 돼 여러분이.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주요 세목 간 비교했죠. 여러분 옆에다 적어놔. 뭐라고 적어? 종합문제. 주요 세목 간 비교. 여기부터 뭐다 여러분? 종합문제를 대비하기 한 거 여러분. 여기는 그냥 읽어만 봐. 근데 언제 읽어볼 거냐? 다 끝난 다음에 세목 간에 다 끝난 다음에 보시는 게 나아요. 지금 봐야 하기나 또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중부세, 양도세 동시에 다 보기 부담스럽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양가로 3번 보세요. 국세, 지방세 우선의 원칙이 있죠. 그래서 당의 재산에 대해서 부과된 재산세, 당해세에 대한 거 뭐 있으면 재지종. 그리고 여러분 부가세.
그리고 우리 시험법을 벗어난 상속세 증여세는 세법상 법정 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 피담보 채권보다 어떻게 한다 여러분? 항상 우선하여 징수한다. 이게 놓치면 안 되죠. 별표 하나. 그 밑에 건 이미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자, 분납과 물납 나중에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방세 공시송가 뭐 볼 필요 없어. 이미 시험에 나온 건데 뭐.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10분 쉬었다가 취득세 하겠습니다. 취득세.